경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입찰하기 전에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시잖아요. 그중에서 입찰 전 대출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얼마 나오겠지 생각하고 입찰을 했다가 대출이 막혀서 막막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은 미납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내 상황과 소득에 맞는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개인 대출, 매매사업자, 그리고 일반 사업자 대출 시 잘 받는 방법과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경매대출 전문 상담사님한테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경매할 때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여보세요? 네, 팀장님. 지금 그 경락자금 네. 대출 있잖아요. 예. 그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대출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무주택자는 생애 최초는 80%, 그다음에 생애 최초 아니고 무주택자는 70%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그게 투기 지역 이렇게 있잖아요. 규제 지역. 예. 이쪽은 그럼 9억 미만하고 9억 초과 이렇게 그건 좀,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투기 지역은 서민 실소유자 조건으로 하면 70%, 네. 그다음에 그냥 무주택자는 50%. 투기 지역이. 예, 투기 지역이 요 서민 실소유자를 할 경우만,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요. 그럼 서민 예. 실수요자 요건이 그 부부 합산 소득을 보는 거예요? 부부 합산소득으로요. 9천만 원 이하. 아, 무주택자? 예, 무주택자. 그게 근데 한도가 6억이죠. 대출 한도는 6억. DSR이 그 은행권은 40%고 비은행권은 50% 정도 되는 거예요? 비은행권은 50%, 거, 은행권은 40%. 투기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고. 그러면은 유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 네, 주택이 하나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이 다음 주택을 했었을 때 이제 경락자금 네, 대출 받으려면 네. 그거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유주택자는 지금 투기 지역은 30%, 네. 그 다음에 투기 지역 아닌 데에는 60%.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 네. 대출 안 나오죠. 주택 대출은 안 나오고 상가하고 오피스텔은 나와요. 그게 지금 몇 프로 정도 나와요, 그러면? 상가 법인이 1년 이상 법인. 근데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거는 90%, 사용 안 하고 1년 미만은 80%. 요즘에 개인 매매 사업자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탁도 있고 일반도 예, 있는데 예. 근저당. 신탁이 있고 근저당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으로 하면 방빼기가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단위 수협은 신탁으로 할 경우에는 담보 비율을 올렸어요. 80%. 80에서 방을 하나 빼야 신탁이고, 근저당은 60에서 방을 빼요. 그리고 단위 농협은 신탁으로 할 경우에는 그냥 60%, 그 다음에 그걸 근저당으로 할 경우에는 60에서 방 빼기. 어쨌든 내가 대출을 좀 더 받으려면 신탁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그쵸? 예. 지금 이게 비조정 지역인데 조정 지역을 만약에 받아서 매매 사업자로 대출을 하게 된다 투기 그러면 지역은 안 해요, 지금. 이게 지금 연말이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안 하는 지금은 거예요? 현재는 안 풀었어요, 투기 지역은. 어, 매매 사업자는 비조정 지역만 지금 하고 있어요. 기존에 그 신용대출이 DSR 영향을 주잖아요. 주죠. 많이 그러면은 주지요. 지금 신용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갚아야 돼요? 통화했을 때 DSR 먼저 확인해요. 기대출. 네. 그 다음에 현재 소득 확인할 때 신용대출 있으신 분이 많아요. 신용대출은 대출 기간이 5년이라서 이 DSR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DSR이 안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는 갚아야 돼요. 신용대출 있는 걸 갚아야 이제 담보대출이 DSR이 나와요. 그러면 먼저 신용대출 있으면 먼저 갚고 나서 예, 담보대출을 하고 나서 나중에 또 신용대출을 받든. 그쵸. 예, 그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 신용대출을 만약 갚지 않아도 DSR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죠. 예. 그럼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게 간당간당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렇죠. 신용대출 5천이 있는데 소득이 뭐 5천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담보대출 나오기가 별로 안 나와요. 신용이 5천이면 7배. 그럼 3억 5천 나오거든요, 네. 담보대출이. 아무 대출이 없을 경우에. 근데 신용대출이 만약 한 3천 정도 있다. 네. 그럼 담보대출 팍 떨어져요. 그렇죠. 한 2억도 안 나와요. 그러면 차라리 그럴 바에야 3천을 갚고, 네. 그다음 3억 5천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거 잔금 치른 이후에 다시 신용대출을 받던가, 그 방법이 제일 좋죠. 예전에는 네. 사실 감정가의 80%뭐 이렇게 해서 그냥 네. 진행했는데 요즘 네. 같은 경우는 다 문의를 해보고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DSR 때문에 대출 안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분들 미납
할 수도 있겠네. 잘못했다가.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매매 사업자 차라리 내가지고 사업자 대출 받고, 이게 사업자 대출 풀린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전에는 다 개인 대부에서 했어요. 사업자 대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대부로 받아서 잔금 치르고 나중에 뭐 전세나 이런 거 놓으면 네. 갚더라도 자기가 이거 잔금 미납 안 할 거면, 잔금 치를 거면 그런 DSR 안 맞으면 대부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매매 사업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개인 대부 쪽으로 안 가죠 이제. 일반 사업자로도 대출 뭐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했었어요. 그것도 지금 하는 데가 있어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그게 하다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그게 한참 잘 나가다가 한 2달 됐어요. 중단됐지. 내년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사업자로 하는 거. 그것도 잘 나왔었거든요. 비율도 높고 80에서 계속 방 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안 돼요. 이번에도 저도 진행하면서 그 네. 얘기를 들었는데 지방에 있는 좀 저렴한 아파트로 많이 하시잖아요. 매매 네. 사업자. 근데 그 네. 리에 있는 아파트들은 네. 신탁으로 안 하려고 해요, 은행에서. 하긴 하는데 이게 신탁이 비용이 이제 좀 들어가요. 은행에서 신탁 네. 비용 네.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뭐 6천만 원, 7천만 원 이런 거 신탁으로 했다가는 네. 역마진 나요. 남는 게 없어요. 은행에서. 예, 1억 이상은 돼야 은행도 남고 신탁사도 남고 저희도 또 하기 편하고. 너무 작은 금액은 신탁을 안 해요. 그래서 안 하는 거고, 신탁이 80%였잖아요, 비율이. 은면리는 70%예요. 70에서 방 빼기. 더 줄어드는구나. 줄어들어요, 은면리는. 직장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주부나 네. 뭐 프리랜서 이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소득 증빙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그런 분은 일단 카드 사용이나 아니면 건강보험료. 이게 카드나 건강보험료를 하셔도 되는데 최고 5천 이상은 인정을 안 해줘요. 최고 5천까지예요. 많이 써도 카드를. 아무리 많이 1억을 써도 은행에서는 5천까지만 인정해줘요. 그러면 내가 직업이 없는데 매매 사업자로 해도 그거를 봐요? 소득을? 네. 아예 안 보는 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자는 내야 되니까요. 네. 조금 참고는 해야겠죠. 아예 없는 분도 나가긴 했어요. 소득 없으신 분. 그러니까 이거 미리 다 확인해보고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이제 소득은 아예 없는 것보다는 좀 있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기존에 신용대출이 있는데 네. 주택이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 이런 거를 했을 때는 네. 그 DSR이 영향이 받아요? 그렇죠. 이게 가계대출은 무조건 다 DSR 적용받아요. 상가나 오피스텔을 해도, 토지를 해도. 네, 당연하죠. 가계대출 무조건 다 DSR. 내가 영향을 안 받을 거면 사업자 대출을 하셔야 돼요. 사업자라면 괜찮다. 예, 사업자는 DSR을 안 보잖아요. 매매 사업자든 법인이든. 네, 안 봐요. 그러니까는 내가 DSR이 아무래도 걸릴 것 같다. 무조건 사업자로 가셔야 돼요. 요즘에 그 저희 스터디나 교육생들도 다가구 좀 많이 보시는데 다가구 같은 경우는 방백이 다 들어가죠. 신탁을 안 할 거면 다 빼야죠. 그러면 실제 만약에 뭐 70% 나온다고 하더라도 방백이 들어가면 네. 실제 얼마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근저당은 안 나와요, 다가구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인데 다가구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비조정지역은 70%잖아요, 비율이. 거기서 만약에 신탁으로 한다면 다 나오겠지만. 그러면 근린주택 있잖아요. 1층에는 상가고 2, 3층은 이제 주택으로 쓰는 거. 얘네들도 다 방백이 들어가죠. 그것도 다 들어가죠. 그거는 이제 상가는 상가대로 빼고 또 주택은 주택대로 빼고 다 빼야죠. 요즘에 금리 좀 어때요? 금리 가계는 4.2에서 4.5 아파트 빌라. 네. 사업자는 6.0에서 6.5. 지금 계속 좀 오르고 있어요? 좀 내리고 있어요. 지금 연초에는 좀 더 내리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대출은 여기저기 많이 알아봐야 되겠네. 그 중도상환 수수료도 다 다르니까. 다 다르죠. 중도상환 수수료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뭐 다양하니까요. 요즘에 거치기간 상품도 나와요. 사업자는 길어요. 사업자. 가계대출은 1년. 네. 사업자는 3년 이렇게 있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든 빌라든 월세로 세팅하시려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원금하고 같이 내면은 사실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예전에는 거치기간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많았는데. 없어요. 아예 싹 없어졌고 가계대출은 1년, 사업자는 3년 딱 정해져 있어요. 가계대출은 1년이 최대. 연장 이런 거 안 되겠죠? 안 되고요. 은행 바꾸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대출은 많이 알아봐야 되고 정확한 조건은 심사를 해야 되니까 참고하세요. 대출 상담사님들을 몇 분 알아놓으시면 더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잖아요. 법원에 가면 대출 상담사분들이 직접 나와서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들을 통해서 명함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아는 상담사가 없다면 가까운 법원에 가셔서 명함을 받아서 문의를 하시면 돼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